자, 개념이 살짝 그 앞에 거랑 다르니까 여기 우리 74쪽 이제 유형 6번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우리 2차 함수는 포물선 모양이라서 포물선 모양 당연히 2차 함수가 하는데 ax의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을 거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이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위로 불러 a가 음수면 그래서 원래 지금 얘가 중3 때 배웠어야 될 때 이제 사라지고 고등학교 거로 넘어온 건데 무슨 말이냐면 포물선 2차 함수의 모양은 포물선이고 포물선은 축 좌우가 대칭이 되는 축이 존재를 하고 그 축하고 포물선하고 만난 이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다라고 한다고. 그럼 당연히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일 때 이 꼭지점이 이런 다른 y 값들보다 제일 아래에 있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최소 값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는 축하고 포물선하고 만나는 요놈이 다른 어떤 값들보다 제일 위에 있다. 그래서 얘를 최대값이다 라고 한다고. 그래서 일단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이 존재하고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이 존재하는가. 근데 이제 거기 보다시피 유형 6번은 이제 제한된 범위 뭐냐면 우리 x에다가 숫자 전체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x에다 숫자 전체를 다 생각하면 얘가 제일 작은 거고 숫자 전체를 다 생각하면 이거 넣으면 이거 넣고 여기 x에다 넣는 숫자 전체를 생각하면 얘가 제일 큰 건데 얘를 자를 거다 그 말이야. 제한된 범위다 라는 말은 자를 거라고. 내가 x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해라 라고 여기 알파부터 x가 베타까지만 생각해라 그 말은 이 그래프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잘라라 이 말이라고. 이렇게 잘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가 제일 큰 값이지. 그래서 최대값은 베타를 넣은 게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이 최소 즉 꼭지점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으니까 이 꼭지점이 되는 값을 넣은 거 이게 최소값이네. 자, 근데 하나 알아둘 게 이 꼭지점을 우리가 항상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게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요 알파 베타 말고 여기를 ab라고 해요. ab 여기 있으니까 뭐 pq 그럼 이거는 뭐 q가 되겠지. 숫자로 문제 우리 519 519번. 자, fx는 2x의 제곱 빼기 8x 플러스 5야. 자, 이럴 때 얘를 우리가 표준형, 우리 중3 때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뭐 꼭지점을 구하는 거 어떠한 거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얘가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그럼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겼어. 개형을 딱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여기 축, 즉 꼭지점의 x좌표가 뭐냐면 투분의 합 이놈분의 요놈의 부호반대 2분의 마팔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8이니까 4잖아 4를 2로 나눠 여기가 2라고 2 여기가 2야 x값이 여기가 2야 그러면 y값을 구하려면 여기다 2를 넣으면 꼭지점에 y좌표가 나오는 거고 굳이 지금 구할 필요 없고 이 그래프를 fx 이 그래프를 마2부터 1까지 자르래. 그러면 2가 여기 있으니까 2는 여기 있을 거고 마2는 여기 있을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잘라라 이 말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그때 최소값은 지금 마2부터 1까지 잘랐으니까 2를 넣은 게 최소값이네.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
2 빼기 8 플러스 5에서 마일. P값은 마일이고. 다음 1부터 4까지 자르래. 그럼 1부터 4는 여기가 1이고 4가 한 요 정도 돼. 정확하게 뭐 필요 없어 일단. 여기가 1이니까 여기서 한 칸이고 여기서 한 칸, 두 칸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사실은 요렇게 한 칸, 요렇게 두 칸인데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누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만 따지면 되니까. 그러면 1부터 2까지에서는 최소값. 그래프가 이렇게 잘라졌으니까 얘가 제일 밑에 있는 값이네. 이게 최소값. 그때 최소값이 Q라고 했으니까 Q. Q는 2를 넣은 게 최소값. 그러면 2 넣으면 얼마냐? 8 빼기 1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고, 그 다음에 4부터 7 이제부터 4라 그랬구나. 이제부터 4, 여기 4. 그 다음에 4부터 7이면 4가 여기 있고 7이 한 이 정도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잘라질 거고, 그래서 어차피 최소값 구할 거니까 요 4를 넣은 게 최소값이에요. 그게 R이니까 R은 F4 4는 16 32 빼기 4, 8에 32 플러스 5에서 5. 이게 최소값. 각 포함에 해당하는 최소값들의 뭐를 구했어? 합을 구했으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되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없으면 아래로 몰록이면 최소값만 존재하고 위로 몰록이면 최대값만 존재하는데, 제한된 범위 자를 거라고. 자를 때 여러 가지 형태 여기 다 나왔지. 그 범위가 여기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꼭지점의 x좌표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 두 분의 합을 2로 나누면 된다고. 그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이렇게 잘라질 수 있고 이렇게 잘라질 수 있고 이렇게 잘라질 수 있다고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여기 주황색처럼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잘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잘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잘라질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잘라졌을 때는 얘를 넣은 게 최대값, 얘를 넣은 게 최소값. 이렇게 잘라졌을 때는 가장 일반적인 거야. 사실은 꼭지점을 포함해서 이렇게 잘라진 게 가장 일반적인데, 아무튼 이렇게 잘라졌을 때는 축을 기준으로 여기가 2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잖아. 여기는 두 칸이니까 축을 기준으로 더 멀리 갔다고. 얘는 한 칸이니까 더 조금 갔고 상대적으로 더 멀리 갔으니까 더 많이 올라갔겠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고. 다음 범위를 이렇게 잘라주면 당연히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지. 그거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7번 이제 거꾸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지고 미정계에서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보기 3번. 자, fx가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그럼 얘는 위로 올라오고 여기 있고 두 분의 합 이놈분의 요놈의 부호반대 마사를 2로 나누니까 마이 축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 근데 마사부터 2까지 자르래. 그러면 마이는 범위 안에 있잖아. 마사는 이쪽으로 한 2칸. 그 다음에 2는 4칸이니까 더 멀리 이 정도. 그래프가 이렇게 잘라진다고. 그러면 얘가 제일 위에 있잖아.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최대값. 그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마이너스 4, 마이 플러스 4 플러스 k 해서 2 플러스 k인데 그 값이 문제에서 얼마를 해주면 3이래. k가 1이네. 최소값 구해라. 최소값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요놈 제일 밑에 있는 값이 최소값 이거네. 범위가 2 여기가 마사였고 여기 있으니까 f에다가 2를 넣은 게 최소값. 2 넣으면 4 마이 2 넣으면 마사 k가 1이었으니까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네.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할 거지. 필적으로서 그게 뭐가 나오는 미정계에서 구하고 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밑에도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쭉 한번 해보시고. 다음으로 유형 8번
지우고. 유형 8번은 520. 이것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제한된 범위 잘라라 이 말이고, 이럴 때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4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사실 얘는 2차 함수가 아니지. 여기 x제곱에다가 제곱을 해버리면 4차잖아. 4차 함수니까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나중에 이제 너의 미분을 배우면 그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딱 잘라놓고 누가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밑에 있는 것만 판단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은 미분이라는 걸 안 배웠으니까 풀 수가 없지 당연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공통 부분이 있어. 여기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 공통 부분이 있어서 이 x제곱 플러스 2x라는 공통 부분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버리면 y는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에서 2차식으로 바뀌더라.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그 개념인 건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치환이라는 걸 할 때는 범위를 생각해줘야 돼. 범위.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범위를 따져줘야 되는 거야. 내가 x라는 문자를 t라는 문자로 내 마음대로 바꾼 거야. 왜? 4차니까 못 푼다고. 그러니까 얘를 치환해 놓으면 복잡했던 식이 간단히 되고, 차수가 높았던 게 4차였던 게 2차 낮아지니까 치환이란 걸 이용하는 건데,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범위를 생각해줘라. 범위를 뭐냐, 얘를 얘로 바꿀 거니까 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가 결국 t라는 문자의 범위라고. 그러니까 t가 y의 역할을 하는 거야. t가. 그래서 이쪽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는 아래로 볼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분의 합을 마 1을 2로 나누니까 마 1일 때라고. 그 다음에 범위를 마 1부터 1까지 잘랐으니까 마 1부터 1은 뭐 요정도. 그러면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 마 1 넣으면 1마 2, 마 1이 최소값이고 여기가 마 1이고, 그 다음에 2를 넣은 거, 1 넣으면 1 플러 2, 3이 최대값이네. 여기가 3이네. 그게 t의 범위, 즉 t가 치환하면서 원래 얘는 이 범위였는데 얘가 치환하면서 뭘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요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요. 범위를 항상 생각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문제로 또 바뀌었어. 그럼 또 한 번 더 하는 거. 한 번 더. 이번에는 t야, t. t가 두분의 합 4를 2로 넣는 거. 2일 때. 여기 2가 있잖아. 그럼 2에서 마이너스 1은 두 칸. 여기서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한 칸, 두 칸인데 여기서 그냥 한 칸, 두 칸 해도 뭐 상관없다고. 그 다음에 여기 2면 한 칸이지. 2면 세 칸이구나. 세 칸 여기까지. 2면 한 칸. 이렇게.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잘라지는 거고. 그럴 때 뭐 구하라고 했어? 최대값을 구하시오. 얘가 제일 위에 있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한 칸만 넣은 거고 하나, 둘, 세 칸 넣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요 함수에다가 t에다가 얼마를 넣은 거야? 여기가 마 1이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제일 큰 거네. 마이너스 1을 넣어. 마 1 넣으면 1 플러스 3에서 8. 최대값은 8이다. 두 번 해주시면 되겠네. 528 뭐 다 529, 530 똑같은데 529하고 530은
치환을 x제곱 플러스 2x 5이구는 x제곱 플러스 2x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를 내가 t로 치환하면 식이 y는 t 빼기 1의 제곱 2t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정리하면 되겠지. 아니면 나는 싫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 자체를 t로 치환을 해. 그러면 y는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2x니까 옆으로 넘어가서 t 플러스 1 빼기 3 뭐 이거나 이거나 똑같지. 뭐를 치환하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범위도 달라지겠지. x 범위가 마이너부터 1까지인데 이게 t의 범위, 이때의 t의 범위하고 이때의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만큼 더 작겠지.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그렇게 숫자만 다르더라도 5이구나 530처럼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x제곱 빼기 2x 이렇게 있으면 그냥 x제곱 빼기 2x 보이는 거를 치환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게 정리하기 싫으니까 그냥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자체를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자체를 치환해도 되고 하면 안 되더라고. 소프트웨어 없으니까 해보시면 되고. 다음 유형 9번. 자, 이제 유형 9번은 변수 자체가 미지수 자체가 두 개 있는 거지. 두 개 있는 거. 자, 531번은 2x의 제곱 빼기 12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8. 예, 뭐 최소값을 구하라네. 자, 이런 거는 뭐가 그냥 x하고 y가 실수라고 나왔어. x, y가 실수. 그 말은 특별하게 범위가 없는 거야. 특별하게 범위가 없고, 그 다음에 실수라고만 나왔는데 x, y의 어떤 관계, x하고 y가 예를 들어서 x랑 y랑 하면 1이다. 그러면 그 y라는 문자 대신에 1 빼기 x를 넣으면 이게 x라는 하나의 문자로 통일이 되고, 그랬을 때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 이런 걸 구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냥 문자 자체가 두 개가 이렇게 뭔가의 관계식이 나오지 않고 그냥 문자 자체 두 개가 있는 거고, 뭐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형태일 때는 그냥 실수라는 조건을 이용하는 거야. 실수. 자, 실수라는 거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일 때가 제일 작을 때는, 즉 어떻게 하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자, 얘는 문자가 두 개니까 하나의 뭐 그래프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중3 때 했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2에 x제곱 빼기 6x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y제곱 플러스 4y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원래 있던 18 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 2에 x 빼기 3의 제곱 곱해서 나가야 되니까 빼기 18 여기 y 플러스 2의 제곱 뭐 1이었으니까 빼기 4 플러스 18이니까 14. 정리해보면 2에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그래서 저런 식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 얘는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사를 갖네. 그래서 최소값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4 하면 되고, 밑에 것도 532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533도 뭘로? 문자가 3개니까 3개를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그게 옆에 있네. 10번이 여기다가 534 유형 10번이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y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데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제한된 범위 나왔어. 마 3부터 0까지.
근데 문자가 두 개라서 못 구한다고. 못 구하는데 앞에 있잖아. x하고 y하고 관계식 이렇게 나왔어. x랑 y랑 3이랑 더하면 0이다 라고 이렇게 관계식이 나왔어. 관계식이 나왔으면 한 문자 y는 하고 정리를 하면, 왜냐면 x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문자를 x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이 식의 y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x의 제곱 정리하면 x제곱이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6x니까 12x 플러스 9니까 18 이렇게. 그래서 y 대신에 xy 관계식을 이용해서 x로 바꾸고 정리를 했더니 3x의 제곱 12x 플러스 18 이렇게 어떤 2차식이 나왔고,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하고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고. 마한부터 0까지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포물선 계속 똑같아요. 오늘 하는 게 이거야. 아래로 올라가는 포물선 투근의 합 이놈분의 이놈의 부호반대 마사를 2로 나누니까 마이, 여기가 마이고 마이 범위 사이에 있네. 마이에서 한 칸, 얘는 두 칸, 여기까지. 요랬을 때 뭐 구하라고 그랬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최소값은 마이를 넣을 때 마이 넣으면 12 마 24 플러스 18 6이 최소값이고 0 0이지 지금 x가 0 넣으면 18이지. 이게 최대값. 최소값 뭐 해라? 더해라 24 하면 되겠네. 마찬가지 밑에 5, 3, 5도 xy 관계식 나오고 2차식 5, 3, 6때 xy 관계식 나오고 xy 등을 곱하고, 밑에 5, 3, 7은 살짝 다르네. 5, 3, 7 한번 도전 문제 읽어보고. 눈으로 풀고 있냐? x제곱 2ax 4a 제곱 0에 두 실근이 알파 베타래. 근데 밑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의 최소값. 그럼 얘는 일단 이렇게 알파 베타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근각에서 가면 여기서 또 그냥 알파 베타는 이놈분의 이놈이 보고 받으니까 2a 투분의 9 a분의 c니까 마사 a 제곱 해서 얘가 마사 a 제곱 2a 1 이렇게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돼버렸네. 근데 옆에 또 범위도 나왔어. 단 0보다 크고 a는 1보다 적거나 같을 때 최소값. 그러면 위로 볼록이고 두분의 합 요놈분의 요놈의 부호한데 2분의 1이네. 2분의 1 그걸 절반 2로 나누니까 4분의 1인데 얘가 4분의 1이고 0 여기는 4분의 1칸 여기는 4분의 3칸 여기는 빵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커먼 도모 없으니까 뭐 하라겠어? 최소값을 구해라. 최소값 요거네 요거 1을 넘게 최소값 마사 프라이 해서 마이 최소값 이런 식으로 표현이 조금 다른 거지. 결국
결국 나중에 2차식의 최대 문제로 이제 바뀐 거고, 그 전에 거는 이제 문자가 뭐 통일되어 있는 거였는데 조건이 주어진 거니까 위에 세 문제는 그냥 조건식 x하고 y하고 관계식, 그 다음에 옆에가 뭐 2차식, 그래서 2차식이 나오면 그게 최대 최소 한 거고, 사실 밑에 것도 조건식이 좀 다른 형태 근거학에서 관계 이용해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와서 우리 유형 11번이 이제 활용 문제. 우리 2차 방정식의 활용. 중3 때 그거를 이제 2차식 세워서 뭐 방정식으로 해결한 거고, 얘는 2차식 세워서 함수로서 활용을 하고 그 안에서 뭐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런 거니까 도형의 뭐 성질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이용해서 쭉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중3 때 좀 했던 유형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뭐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중3 때 나왔을 법한, 근데 이제 그 전 교육과정이지. 너네는 최대 최소를 안 나오지. 안 하니까 아마 좀 안 해봤을 건데, 아무튼 2차식으로 세워서 그거에서 뭐 최대 최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538. 기본적인 게 538. 이렇게 2차 함수 자체가 나왔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9. y축 대칭이네. y축 대칭이지. 오른쪽 그림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 위에 있고 CD는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고 직사각형이래. 여기다 직사각형을 딱 만든대. 어딨냐에 따라서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길쭉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뭐 P냐? C가 어딨냐에 따라서 이렇게 넓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여기 있든 아무튼 얘는 y축 대칭일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 점을 하나 잡는 거야. C라는 점을 A, y좌표 a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잡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잡을 때 그냥 문제를 풀 때는 객관식, 이렇게 객관식이나 주관식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뭐 특별하게 범위를 잡아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알아서 보통 아까 일반적인 거라 그랬잖아. 내가 최대값을 구할 거면 웬만하면 이 최대가 되게 하는 꼭지점을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가 잘라진다고. 웬만하면. 근데 조금 더 특이한 형태의 문제는 튀어나와. 그리고 조금 특이한 형태는 그게 그 범위가 없이 잘라지거나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잘라질 건데 이제 생각은 해야지. 우리가 서술형 문제, 얘를 서술형을 풀 때는 이렇게 잡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A라는 게 0보다는 커야 되고, 왜냐면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막 여기 있으면 안 돼, 이 점이. 얘가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지. C라는 점이 지금. 여기 C지. 그래서 0보다는 크고, 여기가 3이니까 3보다는 작아야지 직사각형이지. 3이면 안 되잖아, 직사각형이. 그래서 요 범위가 이제 숨어 있는 건데, 내가 그냥 객관식, 주관식으로 풀 때는 저 범위를 혹시 그냥 안 잡더라도 어차피 이 범위 안에 사이에 있는 a의 값은 나올 거다. 직사각형이니까 지금 둘 다 y축 대칭이니까 이 길이의 2배잖아, 2배. 그래서 2a에다가 이게 높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9냐? 맞아? 둘레의 길이구나. 넓이는 3, 4니까 못 구하구나, 너네는. 그러면 다시 지우고, 둘레의 길이면 이게 a였는데 2배니까 2a가 2개 있으니까 4a이고, 둘레의 길이는 그 다음에 높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 세로도 2개 있겠지. 그래서 구한 둘레를 나타내는 식이 얘처럼 얼마다? 2차식이고 위로 몰록이고 소근의 합을 2를 일어나는 게 1이잖아. 이렇게 요 사이에 무조건 있네. 최대값은 1 넘어. y 플러스 4 플러스 18이니까 얼마요? 20되니까 이런 식으로 식 세워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그 전 시간에 했던 72, 73 그다음에 뭐 앞에 거기는 이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했었지. 하멜시티가 0보다 커야 되고 하멜시티가 0이어야 되고 하멜시티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게 직선이어도 된다 그랬지. 직선 앞에 표에 보면 나왔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하멜시티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런 형태고 하멜시티가 0이다. 그러면 이런 형태고 하멜시티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런 형태고 이게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고 단원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대 최소인데 최대 최소는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계열을 그리고 완전 표준형으로 안 바꿔서 푸는 거라고. 항상 꼭지점은 두 분의 합을 2로 넣는 게 꼭지점. 그 다음에 그래프를 잘라라. 잘라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잘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잘라지면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잘라지면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개항만 그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쭉 이어서 이제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올 때 82쪽 보면 여러 가지 방정식의 첫 번째가 이제 고차 방정식. 우리가 고차 방정식 그러면 고차식 인수분해 할 때 고차식은 뭐였냐면 한 문자에 관하여 3차 이상의 식을 고차식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고차 방정식은 방정식 한 문자에 관하여 고차 3차 이상의 식 보통 3차, 4차 위주로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할 건데 당연히 고차 방정식은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고차식의 인수분해, 즉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조리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 쭉 앞에 가서 이쪽에 있냐 고차식의 인수분해. (37쪽인데) 37쪽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또 할 줄 알아야지 당연히 고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 고차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조리제법 이런 거 복습하고 와야 된다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뭐 하고 있다냐 하고 있으면 금방 끝나므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너네 내년 뭐 그 다음에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해보면 알겠지만 7단원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여기 나와 있는 유형들이 뭐 기본이 돼서 이걸 조금 유형 심화를 한다든가 해서 나오니까 아무튼 7단원이 고등과정 너네 시험 범위가 7단원이 들어가면 보통은 7단원 앞까지 중간고사가 또는 7단원부터 아니 7단원까지 여기가 시험 범위이게 될 확률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7단원을 기준으로 7단원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왜냐면 앞에 것들 다 그대로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7단원은 좀 중요한 단원이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 아까 말했지 고차식의 인수분해 좀 복습해가지고 오면 조금 더 수월할 거니까 복습해서 오시고 오늘은 일단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제한될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구전에 풀면서 연습하시고